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지. 법인은 이미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법인에 추가로 뭐가 더 나올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예측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게, 지금 현재 법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움직임이 어떻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물량이 쏟아진다 라고 하면은 정부는 목적 달성한 거잖아요. 그쵸? 목적 달성했는데 거기다 괜히 또 더 많이 세게 해가지고 또 괜한 또 다른 사람들 심리만 건드리면 표 날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는 지금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인 규제 그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일단 법인 종부세 부분하고 취득세 12% 이 두 개가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면, 특히 법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법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만한 건 없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일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전세 가격 지금 56주인가 57주인가 연속 상승이잖아요. 뭐 수도권도 만만치 않고요. 그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근데 그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2년만 참어. 다 심리가 그래요. 왜? 대선 남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뭐냐? 내가 그 당 안 찍을 거니까 남들도 그 당 안 찍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잖아요. 그쵸?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셨고, 예전에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는 결과가 나와봐야지 그때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최소한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견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자신의 처해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를 벌지도 모르는 데서 견디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만 알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아주 재밌는 시간으로 흘러갈 것 같기는 해요. 당장 내년 4월에 선거죠. 그쵸? 선거인데 모 당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부동산 규제 완화 얘기 꺼내겠죠? 보나마나 서울시장 선거인데. 그쵸? 그 선거에서 또 어떻게 끝날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4, 5개월 지나면 대선 준비 기간이 나와요. 그러면 그 쉬는 그 한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을까요? 또 떠들어대겠죠?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 2년간은 굉장한 이슈가 부동산일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예를 들어서 누가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또 판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매번 똑같이 하는 애가 너무 식상할지 몰라도 견딜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이 가장 싸요. 왜? 여러분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어떻든가요? 올라 있었죠? 떨어지기는 한 적도 있었죠. 문제는 내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때 사면 좋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규제가 과연 평생 갈까요? 그건 분명히 아니지 않을까요? 왜? 지난 참여정부 때에도 앞으로 부동산의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 바뀌자마자 바로 바꾸던데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분명한 거는 그때그때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견디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건 제가 견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파셔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다만 서울과 수도권은 받아줄 사람이 좀 많죠. 아무래도 누가 받아줄까요? 실수요자들이 받아주겠죠. 그럼 반대로 지방은 좀 골치 아프죠. 왜? 다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받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실 때 보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냐. 앞으로 이렇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주로. 근데 그 질문의 요지는 알겠어요. 나 진짜 머리 아파 죽겠거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거든. 근데 네가 조금 아는 것 같으니 나한테 희망을 줘. 이거거든요. 근데 저라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떠드는 사람 미친놈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왜? 앞으로 2년간 계속 바뀔 텐데요. 민주당은 가만히 있겠어요? 미래통합당은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 따라 분위기가 바뀔 것이고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분위기가 나올지는 모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니에요.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지. 그러려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항상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어필됐었죠? 더럽게 오래 했다. 근데 꽤 오래 가더라. 그런 거에 어필된 것도 있지 않나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왜? 저도 처음에 무진장 보수적이지 않고 무진장 무대뽀로 밀어붙였던 사람이지만 저도 까여보니까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더라는 거죠. 근데 지난 몇 년간 그 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막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대로 지지하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리스크 관리해라, 감당할 것처럼 해라, 아마 잘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언제 들어왔느냐? 법인 규제 딱 나왔을 때. 그러셨을걸요? 아마. 그게 직접 경험해보는 사람이 그 대신에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다음번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기 때문에 실수할 소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약간 그렇게 좋게 생각하세요. 원래 투자라는 게 몇 년 하고 끝나는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한 60대까지 계속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40대 이전에 50대 이전에 쫑치고 놀러 다니고 싶은데 그때까지 얻어야 되는 경험들이 많잖아요.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유 있게 살 거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잠깐 되게 힘든다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어쨌든 저는 빠져나왔잖아요. 그 빠져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괜히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그게 왜 그러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든지 다듬으면 예리해져요. 근데 지금 다듬기 전에 되게 많이 벌렸잖아요. 그거를 조금 고생하고 계신 것 뿐이거든요.